개광철 의원입니다. 우리가 1년을 구분할 때 달력상으로는 1월부터 12월까지 하죠. 그런데 명리적으로는 인월에서 축월까지를 1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계절은 봄부터 겨울까지를 1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사실 자연에서 보면 1년은 겨울에서 시작해서 겨울로 끝납니다. 입춘이 들어오는 인월이 돼도 계절은 상당히 차가워요. 어쨌거나 인월은 새로운 양기가 태동하는 때이다. 그래서 어둠을 뚫고 양의 세상으로 나오는 시발점이다. 자, 그래서 축월에서 인월로 갈 때 죽토의 어둡고 음습한 기운에서 양의 기운이 태동하는 인월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자연에서 맨 처음에 하는 일은 새싹을 틔워내는 일이죠. 그래서 이 인목은 땅속에서 껍질을 깨고 위로 솟아오르는 새싹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생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목이라는 생기는 나와서 잘리면 안 돼요. 그것이 곧 수명이나 건강하고도 직결이 된다. 그만큼 인목은 생기를 상징하는 대표 글자입니다. 자, 이제 이민년이 되면서 인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인목은 어둠의 땅 속에서 위로 뚫고 올라오는 생기라고 그랬어요. 사람도 엄마 뱃속에서 세상에 막 나올 때 어리둥절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되라고 그때부터 공부, 교육을 시키죠. 이렇게 인목은 모든 것을 시작하는 시발점이다.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다. 학문, 교육, 학당, 희망, 시작, 위로 솟구쳐 오르는 진취적인 기상, 자존심, 독립성, 그러다 보니까 남한테 지배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인목은 솔직 담백하고 인정이 많아요. 배우고 익히고 추진하는 거 상당히 좋아합니다. 기획력과 창의력이 뛰어나요. 그리고 지장간 속에는 무, 병, 갑이 들어있죠. 인목은 곧 화의 생기입니다. 물질을 확장시켜가는 인호술 삼합의 시발점이다. 그러니까 이 인목 속에 있는 병화가 꺼지면 안 돼요. 그리고 또한 갑목이 들어있죠. 갑목은 머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주 원국에 갑목이나 인목이 있을 때 요것들이 다치면 머리에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인목은 양의 기운이 막 새로 태동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병화가 꺼지면 안 된다. 만약에 이게 꺼지면 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인목이 해수랑 인합을 하게 되면 해수 속에 있는 임수가 인목 속의 병화를 꺼트리죠. 자, 이렇게 생긴 구조가 뇌졸중, 중풍, 심근경색, 혈액순환 장애 이런 증상으로 오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인목이라는 생기는 잘리면 안 되기 때문에 금을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특히 유금, 날카로운 유금이 오면 인유절로 손상을 심하게 당합니다. 그리고 이 신금 또한 인신충으로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조금 전 말씀드렸던 해수가 오면 인목 속의 병화가 꺼집니다. 그리고 죽토 역시 인축 암합하면서 인목 속의 병화를 꺼트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목이 금수와 조합할 때 유심히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또 이 인목은 새싹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해수보다 자수가 좋겠죠. 그래서 인월에 태어난 사람은 수와 화가 겸비되어 있으면 일단 사주 구성이 좋은 조합입니다. 그러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몇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 사주 무자, 갑인, 갑신, 갑술, 갑목이 인월에 태어났는데 천간에 갑목이 3개나 있죠. 갑목의 기운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리더십, 상향성, 자존심, 남을 지배하려는 욕구, 추진력 이런 게 상당히 강하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비견이 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닌다.
무리를 이루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이렇게 인목을 비롯한 간목이 강하니까 학문, 배움에 대한 열정이 상당히 강하십니다. 자, 여기서 좋은 건 자수가 인목이 무럭무럭 커가도록 도와주고 있죠. 그런데 아쉬운 것은 원국에 병화가 없어요. 임진, 이민, 갑진, 을축 역시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 천간에서 임수가 인목을 생해주고 있죠. 그리고 유일하게 이 속에 병화가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병화가 꺼지면 안 된다. 그런데 주변에 축토, 진토, 진토 이렇게 음습한 기운들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목은 이 간목의 록이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 인목은 이 사주의 수명을 관정하는 수명성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상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주에서 좋은 점은 이 을목이 차고 있는 관고, 축토를 진토 속에 끌고 들어오죠. 자, 이렇게 생긴 사주는 관운, 직장운이 좋습니다. 그런데 유대운이 되니까 진유합, 진유합해서 인목을 쳐요. 그리고 인유절로 유금이 인목을 곧바로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토, 진토는 차를 상징하죠. 진진조합, 차량. 그러니까 내가 차 속에 들어있는 형국이에요. 유대운이 오니까 나를 쳐서 나의 수명성을 자릅니다. 그래서 유대운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주입니다. 이민, 갑오, 무진. 연월의 이민 조합 상당히 총명합니다. 그리고 이 임수 인성이 이렇게 간목한테 설기를 당하죠. 이렇게 인성이 설기되는 사주는 공부를 잘해요. 그런데 이 사주 원국에서 의향은 이 진토를 제압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토가 제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인목은 오화한테 설기를 당하죠. 자, 정대운의 정임합으로 상관과 인성이 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식상이 인성과 합할 때 공부, 인기, 권력 이런 걸 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대운이 오면서 신자진으로 음의 세력이 커지고 이 신금이 녹인 인목을 충해요. 인목은 우리 장기에서 간담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이때 간병에 걸립니다. 자, 이 사주는 여자분의 사주인데 이렇게 경금, 신금, 축토, 또 신금, 금의 살기가 상당히 강하죠. 그리고 지지에서는 인사신 삼형을 이룹니다. 이런 사주는 의사나 약사 쪽으로 가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면 됩니다. 실제로 이분은 약사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금들은 남자를 의미하죠. 남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운은 없어요. 이 경금, 신금들이 축토에 인묘하고 이 신금도 또한 인묘하죠. 그리고 이 신축은 연애에 있어서 너무 멀리 있고, 그리고 또 이 경금을 인목이 차고 있으니까 다른 여자가 차고 있는 남자죠. 그러니까 정 남편은 이 신금이 되겠죠. 그런데 이 신금이 인목과 사화 사이에 끼어서 삼형사를 이루면서 비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사대운에 인사신 삼형을 이루고, 그리고 갑술년이 되니까 관살, 즉 남자들이 들어있는 축토를 축술 형합니다. 이때 남편과 차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성한 관살들이 제압되지 않았죠. 이렇게 관살이 제압되지 않을 때는 이것을 재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축토는 재고가 되겠죠. 그것을 나의 록과 인축 합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복은 좋겠다. 그리고 또한 이 축토 속에서 기토가 이렇게 천간으로 올라가고 이 기토와 갑기 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욕구가 강하겠다. 결론적으로 돈은 많은데 남편 복이 없는 사주죠.
이사주, 을축, 정해, 정유, 이민. 자, 정화가 해월에 태어났습니다. 일시에서 이렇게 정임합을 하죠. 그런데 지지에서는 인유절합니다. 이렇게 천간에서는 합을 하는데 지지에서는 길을 끊는다. 별로 안 좋은 구조예요. 말년에 좀 문제가 있겠다. 그리고 이렇게 유금, 해수, 축토, 음의 기운이 왕성한데 유일하게 인목이 양으로 버티고 있죠. 그것도 인유절, 인해합으로 인목 속에 있는 병화를 꺼트립니다. 신사대운이 되니까 사유축 삼합을 하고 이 삼합을 사해충으로 깨요. 그리고 이 대운에 을축년이 되면서 신금이 을목을 칩니다. 또한 이 축토가 인축합을 하면서 인목 속에 있는 병화를 또 끄죠. 이때 간암으로 별세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인목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생기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인목이 다치거나 인목 속에 있는 병화가 꺼지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